자, 거기 책에요. 아까 가르쳐 드린 것 중에 제가 잘못 가르쳐 드린 게 있네요. 누가 질문했는데, 거기 1130페이지 보시면, 1130페이지, 손익계산서에서 맨 밑에 투자자산 처분 차손 있잖아요. 그거 투자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투자 활동 이랬는데, 그거 못 판 거예요. 아까 분석해 보니까. 투자자산 처분 차손. 아까 보니까 만기보유증권을 팔았잖아요. 우리가 만기보유증권 사고 파는 건 재무활동으로 보자 그랬잖아요. 만기보유증권은. 그 재무활동이라고 적어놓으세요. 투자자산 처분차손. 그래서 고치세요. 그렇게. 근데 어차피 투자로 보나 재무로 보나 영업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제거해야 돼요. 간접부할 때. 여기까지. 그 다음에요. 책하고 제가 칠판해드린 거하고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책에 어디 보시냐면은 1147페이지 1147페이지 그 책 보시면은 114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간접법 했을 때 매출 채권 가로치고 순액의 감소라는 거 봤습니까? 2만 1,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칠판해 드릴 때는 이렇게 했죠. 매출 채권 계정과 대손수납 계정을 각각 분석해 줬잖아요. 각각 분석해서 얘는 2만 원 감소했고 얘는 1,000원 증가했다 이렇게 했더니 둘 다 가산이잖아요. 둘 다 가산이니까 이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2만 1,000원이죠. 책에 있는 거랑 똑같죠. 책에 매출 채권 순액의 감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매출 채권과 대손 충당금이 2,000X랑 2,000X 있을 때 이걸 네팅해요. 네팅한다는 얘기는 10만 5천원 이게 8만 4천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렇게 해놓고 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만 1,000원 감소해요. 2만 1,000원 감소니까 가산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나 매출 채권은 매출 채권대로 빼고 대손주담 대손주담을 빼고 그래서 더하는 거나 같아요. 항상. 언제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차 대조표에서 비교할 때는 책처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바로 빼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죠. 왜냐면 이렇게 밑에 것처럼 하려면 한번 빼봐야 되잖아요. 빼보고 또 빼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는 눈으로 빼도 2만 원 감소, 1,000원 증가 이게 나오잖아요. 금방. 그래서 제가 칠판에서 해드린 게 더 편해요. 해보시면. 책처럼 하시면 책처럼 하셔도 되고. 똑같다니까 항상.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 또 하나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 1148페이지 그 첫 번째 줄에 상품 순액의 증가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보세요. 그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 보세요. 저는 어떻게 했나. 상품의 증가 전체 금액하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 요거에 이렇게 해서 했죠. 두 개를 더하니까 얼마예요? 10,000원 차감이죠. 12,000 차감에 2,000 가산이니까. 봤어요 저거? 그럼 보세요. 똑같은 건데 우리가 보니까 상품이라고 하는 게 기초에 얼마가 있었어요? 5만 원인가? 이거 5만 원이 있었고 6만 2천 원이 있고 평가수 중에 없다가 2천 원 있고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이걸 그냥 뺐죠. 빼니까 12,000원 증가니까 차감이고 2,000원 증가니까 가산이고 해서 만 원이죠 이게. 근데 책은 어떻게 한 거냐면 이걸 네팅한 거죠. 네팅. 그러니까 여기가 5만 원 이쪽은 이렇게 하니까 6만 원 빼니까 만 원만큼 이렇게 두 개 더하니까 같잖아요. 그래서 항상 같아요. 항상 같기 때문에 제가 한 것처럼 하셔도 되고 네팅해서 하셔도 되고 이거 전혀 문제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편한 대로 하세요. 시험 문제 주어진 대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자, 일단은 추가적인 설명하기 전에 직접법 먼저 할게요. 직접법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설명할 거예요. 1131페이지 보시면 제2절에 영업활동 현금이 나와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1132페이지 간접법이 나오고,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무슨 법 했어요? 간접법. 간접법은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당기순이익. 그래서 여기 조정하는 거 두 개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거기 가로 1번 다시 한 번만 볼게요. 두 번째 줄. 이들 손익을 제거하는 이유는 손익계산 당기순이익은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손익과 투자 및 재무활동 관련 손익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해야만 영업 현금 흐름과 관련된 손익만 남는다. 이해되세요, 이제? 뭐 하는 건지? 그거를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 1133페이지 설명되어 있는 거 나중에 읽어보시고, 맨 밑에 가로 2번에 영업활동 관련된 자산부채 증감을 조정하는 거, 이게 바로 뭐와 차이?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차이를 조정하는 거죠, 이게. 넘기시고 1134페이지 여섯 번째 줄에 미출세 한편 영업활동 관련된 자산부채의 당기순증감액을 당기순이익에 가감하기 있어 주의할 점은 미수수익 중 미수이자와 미지급 비용 중 미지급이자는 재무활동 관련된 자산부채이므로 당기순이익에 가감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밑줄 쳐놓으세요.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고, 그 밑에 현금으로표 만들어져 있는 거 만들어봤죠, 우리 간접법으로. 1135페이지 보시면 뭐 나와있죠. 순액조정, 총액조정. 그게 제가 지금 해드린 거예요. 제가 지금 칠판해드린 거, 방금 전에. 그래서 이해하시면 되고, 직접법 하겠습니다. 자, 직접법이라는 건 아까 제가 간접법은 무슨 순서대로 만들었죠, 우리가? 대차, 대조표, 계정과목 순서대로 분석했죠? 아까 직접법은 어떻게 알아 했죠, 우리?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 순서대로 분석하면 돼요. 그 밑에 표가 있는데 그 표대로 하면 되는데, 그 표대로 하는 방법이 증감 분석이에요. 거기 표 옆에다가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증감 분석한다 그래요. 증감 분석. 밑에 표 있잖아요. 그 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업활동별 손익에서 영업활동 관련된 자산부채 증감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것을 옆에다 증감 분석하는 거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거 말고요, T계정 분석하는 게 있어요. T계정. T계정 분석하는 게 있는데 이거 둘 다 해드릴게요, 오늘. 먼저 T계정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증감 분석 해드릴 건데 둘 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두 개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둘 다 하고 이 결국 같다는 거를 보여드릴 테니까 먼저 T계정으로 먼저 해드릴게요. 이 직접법은 T계정으로 하는 게 처음에 이해가 잘 되거든요. T계정으로 먼저 할게요. 같이 하세요, 연습장에다가. 자, 직접법이에요. 그런데 직접법으로 하면요, 일단 결과부터 직접법으로 해서 직접법으로 해서 우리 뭘 찾으려고 하는 거죠? 직접법으로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만 간접법이 있고 직접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 게 무슨 법? 이게 간접법이었죠. 직접법으로 해보면 일단 답은 얼마가 돼? 답은 얘가 나와야 돼요. 얘가 안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해볼게요. 근데 직접법을 할 땐 무슨 순서대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요? 손익계산서. 거기 손익계산서 보니까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손익계산서 보세요, 지금. 손익계산서 보니까 이 예제에서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얼마 나와 있습니까, 거기? 65만 2천 원. 자, 매출액이 65만 2천 원 나와 있는데, 그거 발생주의 숫자입니까? 현금주의 숫자입니까? 발생주의 숫자죠. 발생주의.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매출 활동 때문에 들어오게 된 현금 유입액을 알고 싶어요. 그게 현금주의니까. 그래서 직접법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렇게 활동별로 하나씩 현금의 유출입액을 찾자는 거예요. 간접법은 전체적으로 당기순이익금에서 찾아갔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근데 직접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활동별로 매출활동은 매출활동, 매입활동은 매입활동, 급여 주는 건 급여, 보험료는 보험료, 영업비는 영업비 이렇게 한 가지 활동별로 현금의 유출입액을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부터 찾자는 거죠? 이게 매출액부터. 매출액 때문에는 현금이 들어와요, 나가요? 들어오죠, 분명히. 매출원가 때문에는 현금이 나갈 거고 분명한 사실인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현금주의. 그걸 어제 해봤잖아요. 우리가 T계정 분석에서. 17장하고 18장 하면서 이렇게 해봤잖아요. 현금주의.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는 게. 근데 매출액과 관련된 현금주의 금액 찾으려니까 관련되는 계정 과목이 뭐가 있었죠, 그때? 매출채권과 선수금.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보니까 지금 매출채권과 선수금이 있어요. 확인하세요, 지금. 그럼 T계정 그리세요. 매출채권 선수금. 우리 어제 해본 거 다시 하는 거예요. 매출채권 선수금, 이게 T계정. 매출액은 매출채권 때문에 또 뭐가 있냐면 대손충당금이 있어요. 옆에다 적게 대손충당금. 이게 T계정 그리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해봤을 때 이렇게 한다면 뭐 했었죠, 우리? 기초기말 금액 적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기초기말이 여기 11만원. 같이 하세요. 9만원. 그 다음 이쪽에 선수금 기초, 선수금 기말. 선수금 얼마냐면 5만원, 4만원. 대전 충당금도 적으세요. 얼마예요, 여기? 기초 기말. 5천원, 6천원. 여기까지 적으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 매출 때문에 현금 들어온 거. 현금 어디 적히죠, 현금? 현금 이쪽이잖아, 이쪽. 항상 이쪽이라고 했잖아요, 현금. 자, 발생주의 매출액이 이쪽이겠죠? 수익, 매출액. 여기 얼마 들어가면 돼? 매출액 알잖아요. 얼마예요? 65만 2천원 아니에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손익계산서에. 전 거의 다 했는데. 대손충당 관련해서 뭘 확인해야 되냐면, 결국 충당금과 매출채권 상계 처리된 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매출채권이 감소하면서 현금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 대손 처리된 금액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니까 여기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 여기가 얼마인지 알려니까 여기 알면 되죠. 여기가 뭐예요? 대손상각비 잡힌 거죠. 손익계산서에 있잖아요. 얼마? 5천원 이렇게. 그러니까 더하고 빼니까 얘가 4천원 나와요. 그러니까 4천원이에요. 그럼 다 됐네요. 여기 더하고서 빼면 나오거든요. 어제 해본 거. 얼마 나와 이렇게 하니까? 65만 8천원. 여기까지 하세요. 두 번째. 자, 손익계산서 보시면 매출액 다음에 뭐 있습니까, 이제? 매출액 다 했어요, 분석. 현금 들어온 거. 매출 원가 있죠? 매출 원가 하세요. 매출 원가는 현금 나가는 겁니까, 들어오는 겁니까? 나가는 거. 매입활동. 자, 그럼 매출 원가 때문에 분석할 때 관련되는 계정 과목이 이제 뭔지 알아야 돼요. 뭐가 있었죠, 우리? 매입 채무라는 게 있고, 매입 채무. 그 다음에 선급금이라는 게 있죠. 매입 채무 선급금.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상품이라는 게 또 있죠. 매출원가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상품이라는 계정에서 매출원가 나오니까 이렇게. 맞죠? 자, 그럼 기초기말 금액 적어볼게요. 기초 매입 채무부터 적으니까 6만원, 6만 5천원. 그 다음에 선급금 기초가 2만 7천원, 기말이 3만원. 상품은 기초 기말이 5만원, 6만 2천원. 아, 그리고 하나가 더 있네요. 뭐가 있냐면 얘랑 관련돼서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이라는 게 있네요. 차감적 평가계정. 자, 우리 기초기말 다 적었어요? 자, 기초기말 다 적었으면 우리가 뭘 찾으려고 하는 거죠? 결국 매입 때문에 생기는 현금 유출액.
현금 유출액은 어디 나오냐면요. 이쪽에 나와요. 우리 어제 설명했어요. 이런 거. 현금 여기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 매입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 매입액이 얼마인지 알려고 하니까 일단 매출원가가 얼마냐면은 매출원가 얼마예요? 47만 9천 원. 47만 9천 원. 그 다음에 상품이 감소하면서 매출원가로 안 간 게 있어요. 얼마가 있냐면 2천 원. 그거는 감모차손으로 갔어요. 감모차손. 그 다음 평가손실 충당금 잡으면서 매출원가 더 잡은 게 있어요. 2천 원만큼. 평가손실 충당금 잡으면서 매출원가 더 잡은 거예요. 여기 2천 원 포함된 거. 이렇게 하니까 다 적었거든요. 다 적었으면 여기 맞죠. 여기를 다 더하고 빼면 여기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 매입액이 나오는데 매입액은 거기 알고 있는데 얼마라고? 49만 1천 원이에요. 아니, 거기 계산 안 해봐도 나와 있잖아요. 단기 상품 순매입원가 거기 나와 있어요. 49만 1천 원이 여기 나오면 이게 여기 오는 거죠. 매입액으로. 순매입액이 오는 순매입액? 순매입액이 왔어요. 이렇게. 여기 들어왔으니까 더하고 빼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현금 유출액 나오겠죠. 얼마 나오냐면은 48만 9천 원. 확인하시는데 그래서 얘가 좀 어려워요. 이 직접법에서 얘가 제일 어려워요. 얘도 할만한데 얘가 좀 제일 어렵고 나머지는 쉬워요. 이제. 그래서 하나 조언해드리면 이 직접법이 출제가 되면요. 거의 99% 매출활동 아니면 매입활동이 나와요. 다른 건 잘 안 내고요. 직접법을 출제하면요. 매출활동 아니면 매입활동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얘가 시험에 나온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입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찾았으면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그 밑에. 손익계산서에 급여가 있죠. 급여. 판관비에 급여가 있네. 급여. 자, 급여, 영업활동 맞죠? 영업활동이니까 분석해야 되는데 3만 원이잖아요. 현금 다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3만 원만큼. 현금 다 나간 거죠? 분석할 게 없어요. 유출이에 다. 끝. 네 번째, 보험료가 있어요. 보험료 무슨 활동이에요? 영업활동 맞고요. 현금 나가는 건데 2만 원이죠. 거기. 다 나갔나요? 분석해야죠. 어떤 계정 과목 분석해 봐야 돼요? 선급, 보험료. 만드세요, 이렇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선급, 보험료, 기초기말. 얼마냐면은 4,000원, 5,000원. 자, 얘는 현금 나가는 겁니까? 들어오는 겁니까? 현금 나가는 거죠? 어느 쪽이겠어요, 현금? 나가는 건 항상 이쪽이라니까요. 그럼 발생주의가 이쪽이에요. 발생주의가 거기 얼마예요? 2만 원이죠? 더하고 빼면 여기 2만 1,000원이에요. 다섯 번째, 영업비. 영업비 무슨 활동이에요? 영업활동. 현금 나가는 거죠? 얼마예요? 2만 원인데. 다 나갔나요? 2만 원 다 나갔어요, 돈? 뭐 확인해 봐야 돼? 미지급 영업비 확인해 봐야죠, 이렇게. (4,000원과) (3,000원) 얘가 현금 나가는 거니까 어느 쪽에 적어야 돼? 현금? 이쪽이거든요. 발생주의가 이쪽인데 얼마예요, 거기? 2만 원이니까 더하고 빼니까 2만 1,000원이네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 밑에 뭐가 있나요?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 영업활동 관련돼 있죠. 현금 유출 없는데 여기서 분석이 됐어요. 대손상각비가 여기 들어가서 분석됐잖아요. 그러니까 매출과 관련돼 있거든요. 대손상각비가.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영업활동과 관련 없고요.
현금 유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바로 간접법과 직접법의 차이예요. 아까 간접법에서는 감가상각비가 있으면 가산시켰잖아요. 여기서 가산시켰던 이유는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여기 포함이 돼 있으니까 제거하려고 했던 거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직접법인데 그 손익계산서 보면서 영업활동과 관련되면서 현금의 유출입이 있는 걸 찾고 있죠. 우리가 활동별로. 감가상각비를 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무시하면 되잖아요. 관련 없으니까. 현금의 유출이 없으니까. 개념이 간접법은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당기순이익. 그러니까 제거할 걸 제거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그런데 직접법은 손익계산서 보면서 지금 찾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그러면 관련 없으면 무시하면 되죠. 관련 있는 것만 찾으면 되죠. 우리 뭐 찾는 거야 지금? 영업활동과 관련된 현금 흐름 찾고 있잖아요. 영업활동과 관련되면서 현금 유출입 있는 것만 찾잖아요. 그것만 찾고 있잖아요. 이렇게. 감가상각비는 무시하면 되죠. 분석하지 말고. 이해했습니까? 넘어가고요. 그 밑에 영업의 수익과 차익의 이자 수익 어떻게 해야 되죠? 이자 수익 현금 들어오는 건데 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시해야죠. 무시. 왜? 재무활동이니까. 우리 지금 뭐하고 있는데요? 영업활동하고 있잖아요. 영업활동. 무시하면 돼요. 임대료는요? 임대료가 영업활동 맞잖아요. 임대료가 영업활동 맞으니까 분석해야 되는데 8,000원이잖아요. 현금 다 들어왔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선수임대료가 있어. 선수임대료. 선수임대료 보니까 1,000원과 2,000원. 자, 얘 현금 들어오는 겁니까? 나가는 겁니까? 현금 들어오죠? 수익이니까. 현금이 이쪽이라니까요. 발생주의 금액이 이쪽일 텐데 얼마예요? 8,000원이니까 얘가 얼마가 돼요? 9,000원이 돼요. 9,000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단기매매증권 처분차익 어떻게 해야 돼요? 처분차익 무슨 활동이에요? 재무활동이니까 무시하시고, 유형자산 처분차익 투자활동이니까 무시하시고, 재고자산 감모차손 영업활동인데요. 영업활동인데 여기서 분석했어요. 여기서 분석이 됐어요. 이미 여기 매입활동할 때 분석되기 때문에 다시 분석할 필요 없어요. 이자비용 무슨 활동이죠? 재무활동이니까 무시하세요. 단기매매증권 평가차손 재무활동, 투자자산 처분차손 아까 재무활동이라고 그랬죠? 이거 재무활동 아까 늦게 들어오신 분들 제가 고쳐드렸는데 재무활동 그래서 무시하시면 돼요. 그 밑에 법인세 비용 마지막에 법인세 비용. 법인세 비용 무슨 활동? 영업활동이니까 분석해야 되는데 현금 나갔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관련되는 게 뭐가 있어요? 미지급, 법인세, 기초와 기말 얼마씩이냐면 3,000원과 8,000원. 현금 나가는 거니까 어느 쪽이든가요? 현금 나가는 게 이쪽이고 더하고 빼니까 아이고 비용이 얼마죠? 15,000원? 맞죠? 그러니까 현금 나간 게 10,000원.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게 미지급 법인세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법인세 생긴 것보다 현금이 들러갔다는 거 아니에요. 미지급 법인세가 증가했으니까. 그게 현금이 들러갔잖아요. 발생주의보다 현금이 들러갔잖아요. 10,000원, 5,000원만큼. 다 했는데 이 다 한 것이 여러분 어디 가서 확인하시면 되냐면은 1140페이지 1140페이지 보세요. 지금 1140페이지 1140페이지 보니까 확인할게요. 확인하면 매출로 인한 현금 유입이 얼마예요? 여기 있잖아요. 얼마? 65만 8천원 확인하세요. 맞나? 그 다음에 매입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얼마예요? 48만 9천원 나갔어요. 그 다음에 임대료 들어온 게 얼마예요? 임대료 들어온 게 여기 있네요. 9천원. 급여 나간 게 얼마예요? 급여 나간 게 3만원. 보험료 현금 나간 게 얼마예요? 2만 1,000원. 영업비 현금 나간 거 2만 1,000원. 법인세 현금 나간 거 10,000원. 다 더하니까 얼마예요? 다 더하니까 96,000원. 저거랑 똑같잖아요.
자, 그 밑에 간접법과 직접법 비교되어 있는 거. 두 번째 줄 끝에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 끝에. 간접법과 직접법의 본질적인 차이는 개별 수익 비용 항목의 순액인 당기 순익에서 출발하느냐, 아니면 개별 수익 비용을 각각 분석하느냐, 차이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같다. 결국은 같은 걸 지금 증명해 드릴 거고요. 결국 같은 게 1141페이지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그림 설명 드릴 거예요. 그 그림 되게 좋은 그림이거든요. 그거 잘 이해하시면 좋아요. 자, 그 그림을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금 저희가 직접법을 어떻게 했죠? 지금 이렇게 T계정으로 했죠. T계정. 제가 이 T계정으로 안 하고요. 이걸 증감 분석으로 한번 해볼게요. 증감 분석으로. 증감 분석으로 해도 얘랑 똑같은 거거든요. T계정 이미 다 했으니까. 한번 해드릴 테니까 보세요. 어떻게 하나. 얘가 이거 T계정 했을 때는 기초금액, 기말금액, 기초금액, 기말금액 다 적잖아요. 기초금액, 기말금액 적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상 이거 수익이죠. 수익. 이건 뭐예요? 이거 비용이죠. 비용. 수익과 비용을 각각 적고 더하고 빼다 보니까 현금이 나왔잖아 이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도 현금이 나오냐면은 손익계산서의 이 매출활동과 관련된 요 수익이죠. 수익. 요 차변의 요 수익 65만 2천 원 요거에서 요 비용 빼면 되죠. 일단 관련되는 비용, 대손상각비. 요 비용 빼고 요 수익에서 비용 빼고 비용 뺀 거에서 요 계정 과목들의 증감이죠. 증감. 증감만 분석을 해주면 65만 8천 원이 나와요. 해볼게요 지금. 그러니까 요 손익계산 수익과 비용이잖아요. 비용. 요거 매출활동과 관련된 거. 거기에서 요 증가 감소를 하면 제가 이걸 지우면 여러분이 혼동할까봐 지우지 말고 이쪽 거 지울게요. 이쪽 거 지우고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잘 보세요. 똑같은 건가? 매출액이 있는데 매출활동이 있는데 매출활동과 관련돼서 손익계산서에 있는 손익을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매출활동과 관련된 게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매출액. 매출액이 이거잖아요. 65만 2천 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어요? 대손상각비. 잘 보세요. 매출액은 얼마라고 되냐면 65만 2천 원이라고 되죠. 65만 2천 원. 대손상각비 5천 원이라고 돼 있어요. 요 금액이 요 금액하고 요 금액이에요. 수익은 더하는 거고 비용은 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은 현금 들어오는 거고 비용은 현금 나가는 거니까 결국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보세요. 대손충당금이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죠. 여기다 적어볼게요. 대손충당금의 증가. 얼마 증가해서 빼보니까 1,000원 가산해야 돼요. 부채가 증가한 거니까 부채 쪽이. 그 다음에 여기 선수금은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죠. 선수금 매출채권부터 하죠. 매출채권. 매출채권이 감소했죠. 2만원. 선수금의 증가? 감소 얼마? 만원. 차감. 자, 잘 보세요, 여기. 요 세 가지 조정해줘. 제가 지금 세 가지. 요 세 가지, 여기 있는 거랑 똑같나 보세요. 여기 매출채권 감소, 대손충당금 증가, 선수금 감소.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아니, 간접법 할 때 분석했던 거, 여기 매출채권 감소, 대손 증가, 선수금 감소 여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잖아요, 지금. 이해했어요? 자, 지금부터 계산기로 이거 더하고 얼마 나와요? 65만 8천 원이 나와요. 현금 유입. 이 금액이 이 금액이에요.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잘 보면 대손상각비 잡힌 거하고 충당금 증가한 거 있잖아요. 대손상각비 잡힌 거하고 충당금 증가한 걸 고려하면 4천 원이 나오죠. 요거하고 이렇게 더하면 4천 원 빼는 게 나오잖아요. 결국 상각비 잡히고 충당금 증가한 것 때문에 결국 이 상각비 때문에 채권이 현금 회수되지 않고 없어지는 게 4천 원이에요. 채권이 현금 회수되지 않고 없어지는 게 4천 원. 그러니까 대손상각비 5천 원 분석하고 충당금 증가 고려하니까 4천 원만큼 채권 없어지는 게 분석이 되고 그걸 고려하니까 얘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됐나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게 증감 분석이에요. 책에 요렇게 돼 있는데 어디 보시냐면은 1136페이지 1136페이지 밑에서 한 6번째 줄 보시면 거기 나와 있죠 지금. 그럼 제가 칠판에 적어드린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뭐만 달라요? 요거 두 개 합쳤죠? 요거 두 개 합쳐도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다는 걸 꼭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다 지우고요. 다 해볼게요. 저 증감 분석으로. 근데 증감 분석을 하면서 꼭 기억하실 건 이 증감 분석이 뭐랑 똑같다고요? T계정 분석이랑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자, 그럼 이제 뭐냐면 두 번째 매출원가 할게요. 매출원가 쪽, 그러니까 매입 활동 쪽. 매입 활동 쪽에 손익계산서에 관련되는 계정 과목을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매출원가가 있고 재고자산 감모 차손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얼마냐면은 47만 9천 원. 여러분 주의하실 거는요. 비용 적을 땐 마이너스로 적어야 돼요. 플러스로 적으면 안 되고. 유출이니까. 얘가 2만 원이에요. 2천 원. 여기까지 적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밑에 적는 게요. 여기 있는 거 갖다 적으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매입 관련된 게 선급금의 증가, 매입 상품의 증가, 매입 이거 평가 손실 충당금의 증가, 매입 채무 증가. 저거 갖다 적을게요 여기다가. 선급금의 증가, 선급금의 증가 얼마냐면은 3,000원. 그 다음 그 밑에 상품의 증가 12,000원. 평가 손실 충당금의 증가 2,000원. 그 다음 그 밑에 뭐가 있죠? 매입 채무 증가 5,000원. 이렇게 하고 이거 다 하니까 얼마 나와요? 이거 쭉 더하니까 지금 얼마 나오냐면 48만 9천원. 더해보시면 돼요. 책엔 어디 있냐면은 1137페이지 맨 밑에 있고 결국 같은 거예요. 요 두 개만 네팅한 것만 달라요. 세 번째 급여 보시고 급여는 얼마 유출됐어요? 3만원 그대로고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보험료. 아까랑 똑같은 거 하는 게 지금 보험료. 보험료는 얼마 있어요? 손익계산서에? 2만원이 유출이죠. 2만원. 근데 2만원이 유출인데 저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선급보험료에 뭐지? 선급보험료. 선급보험료에 뭐가 있죠? 여기 선급보험료에 증가? 증가가 얼마 있어요? 저기? 1,000원? 1,000원이 차감이죠.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얼마냐면 21,000원 차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예요? 영업비. 영업비가 2만원이죠. 2만원 유출. 저기 뭐가 있냐면 미지급 영업비. 미지급 영업비 증가가 얼마였죠? 저기? 감소? 감소가 1,000원? 그럼 21,000원. 그럼 뭐 남았어요? 이제 여섯 번째. 뭐 남았죠? 임대료? 임대료가 8,000원이 들어왔는데 선수 임대료가 증가했나요? 증가? 얼마? 1,000원? 하니까 9,000원. 그다음 마지막이 법인세 비용 15,000원 비용인데 미지급 법인세 증가 5,000원, 만원. 자, 이렇게 해보니까 아까 T계정 거랑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집에 가서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거 다 하면 아까랑 똑같이 나오겠죠, 이게 당연히.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잘 보세요. 뭘 깨달을 수 있나. 지금 우리가 간접법을 했을 때 영업활동과 관련돼서 여기 증감 분석한 거 쭉 있잖아, 이거. 이 증감 분석에서 더하고 뺐던 거가 지금 여기서 하면서 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저희 집에 가서 체크 한번 해보세요. 다 나왔나, 안 나왔나. 저기서 조정한 게 여기 다 나왔어요. 그럼 지금부터 계산기로 뭐 해보시냐면은, 지금부터 계산기로, 요거 있죠, 여기 손익. 요 손익하고 요거 더하고 빼고, 그 다음에 요거 더하고 빼고, 그 다음에 요거 더하고 빼고, 요거 더하고 빼고, 요거 더하고 빼고요. 요거 더하고, 요거 빼보세요. 얼마 나오나. 지금 여기서 한 거에 손익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이거 더해보세요. 얼마인지. 빨리요. 계산기로. 얼마 나왔어요? 54,500원 나왔나요, 혹시? 얼마 나왔어요? 46,500원 빼기 2,000원 더하기 89,000원? 89,000원. 지금 제가 더하라는 거 쭉 더하니까 89,000원 나왔어요? 89,000원 나왔으면 잘 보세요. 89,000원 나왔으면 이거예요. 집에 가서 요 당기순이익 이 금액에서 여기 제거할 거 있잖아요. 제거할 거. 요 제거할 거를 쭉 더해보세요. 집에 가서. 89,000원 나와요. 요 89,000원하고 여기서 영업활동과 관련되면서 현금으로 영향 미치는 거 쭉 더한 금액이랑 같아요. 결국 얘는 손익계산서에서 영업활동과 관련되면서 현금의 흐름을 수반하는 걸 더한 거고 얘는 전체 당기순이익에서 제거할 거 제거하니까 얘가 나온 거예요. 요거 제거할 거 제거하고 얘 나온 거에서 요 증감을 쭉 반영하니까 얘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요 금액에서 결국 조정할 거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 더하고 빼니까 똑같은 거 나오겠죠. 결국 간접법은 출발점이 여기라는 거고 직접법은 출발점이 각각의 손익을 이렇게 활동별로 분석하는 것 뿐이에요. 같은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같고. (1141페이지) 보세요. 1141페이지. 거기 간접법과 직접법이 비교되어 있는데 거기 먼저 발생주의 보세요. 발생주의 칸, 첫 번째 칸. 그 첫 번째 칸에 보시면 활동별로 손익을 구분한 것만 좀 다르지 어디 있는 것들을 다 적어놓은 겁니까? 손익계산서에 있는 거 다 적어놓은 거죠, 그게. 그러니까 맨 밑에가 뭐가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단기순익이 나오죠. 단기순익이 나오고 그 옆에 영업현금 흐름과 관련된 손익 제거하는 게 42,500원이죠. 여러분 지금 계산기로 46,500원에서 42,500원 더해보세요. 얼마인지. 그 두 개. 그게 89,000원이에요. 89,000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한 거예요. 지금. 그게. 그게 간접법이잖아요. 그렇게. 그런 다음에 그 옆에 칸에서 뭘 조정하는 거예요. 영업활동 관련 자산부채 증감. 이거잖아. 이거. 이걸 쭉 조정하니까 그게 7,000원이고 그러니까 얼마 나와요? 96,000원. 이게 간접법이에요. 이렇게 흘러가는 게. 반면에 직접법 보세요. 화살 표시가 아래로 돼 있는데 직접법은 활동별로 보죠. 어떻게? 매출활동부터. 이 매출활동. 매출활동부터 옆으로 쭉 보면 매출활동 현금 유입이 나오죠. 봤어요? 매입활동이 좀 옆으로 가니까 나오죠. 기타 활동도 그렇게 하나씩 분석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한 게 이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쭉 더하니까 얼마 나와요? 96,000원. 같다니까요. 출발점이 다르지.
그래서 꼭 명심하시고요. 집에 가서 잘 이해하세요. 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밑줄 치세요.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을 직접법으로 표시할 경우에도 회계실무의 오랜 관행과 재무제표 상호간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간접법에 의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러분 그거를 읽어보는 순간 여러분 같으면 간접법으로 할래요? 직접법으로 할래요? 그거를 읽어보고도 난 직접법으로 하겠다 이런 바보죠. 그러면 직접법으로 하면 반드시 또 뭐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간접법으로 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기준이 현재 누가 미쳤다고 둘 다 해요. 간접법 한 번만 하면 되지. 그래서 간접법만 해요. 다 넘기시고. 아니 걔가 그렇게 된 거는 그것 때문이라니까. 그게 워낙 우리가 간접법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직접법을 했다 하더라도 이 조정사항을 한번 보여주라는 거예요. 주석으로 이렇게 조정되고 이렇게 조정되는 걸 주석에서 한번 보여주라고. 1142페이지 보시면 만드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거 다 했어요. 오늘 거기 대차대조표만 잘 봐주세요. 거기 활동 구분한 거 나오죠. 그거 복습할 때 잘 보세요. 도움 되시니까. 만드는 절차는 제가 오늘 다 같이 했으니까 쭉 넘기시면 돼요. 1149페이지까지 넘기시면 되고 1149페이지 3번에 잉여현금의 분석은 혼자 읽어보세요. 혼자 읽어보시고 넘기시고 1150페이지 제4절에 세부적 고찰 있죠. 여기가 이제 조금씩 지엽적인 거예요. 지금까지 한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 걸 잘 하시면 되고 세부적 고찰은 내일 할 건데 여기 이제 지엽적인 것들 하나씩 살펴보면 돼요. 쭉 넘겨보세요. 쭉 넘겨보시면 1169페이지까지 나오고 이제 연습 문제 나오는데 연습 문제를 어떤 걸 집에 가서 해보시냐면은 1175페이지 문제 3번 이죠. 기출문제인데 이 문제를 꼭 한번 해보세요. 활동 구분만 지금 해드릴 테니까. 거기 보시면 첫 번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무슨 활동? 구분 안 해요. 구분 안 하고 얘는 답이 현금이 감소했어요? 증가했어요? 감소했겠죠? 얼마? 4,000원. 그게 답이고요. 단기 매매 증권은 재무, 매출 채권은 영업이고 걔가 순액으로 나와 있으니까 쉽겠죠? 충당금이 차감돼 있다는 얘기예요. 재고자산은 영업,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투자라고 그러죠. 투자. 토지, 투자, 설비, 투자, 대변의 매입 채무, 영업, 미지급법인세, 영업, 사채, 재무, 이연법인세, 부채. 이거 나왔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연법인세가 뭐랑 관련된 겁니까? 법인세랑 관련된 거예요. 법인세가 뭐예요? 영업이 영업. 그 영업이니까 증가감소만 분석하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본금, 재무 이렇게 해서 이익잉여은 뭐랑 관련되어 있죠? 이익잉여은 단기순이익. 그것만 주의해서 추가 자료 보시고 이걸 만들어 보세요. 집에 가서 만들어 보시고 만들어져 있으니까 연습 문제 4번부터 계속 다 현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습하시면 되냐면 나중에 일단은 지금 우리가 같이 한 이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기본 예제 이거를 잘할 때까지 다 이해될 때까지 이걸 반복해야 돼. 반복해서 이걸 잘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연습 문제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풀면 돼요. 시간을 두고 1206페이지 보시면 문제 9번에 객관식 사례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1번과 2번 했죠. 1206페이지 어제 했잖아요. 그게 보니까 무슨 법이에요? 이제 해보니까 그게 직접법이잖아요. 직접법 1번과 2번이. 제가 직접법은 뭐만 잘 나온다고요? 매출활동과 매입활동. 매출활동 매입활동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잘 하시면 되고 1208페이지 보시면 문제 7번과 8번 있는데 걔가 무슨 법과 관련된 문제일까요? 그 1208페이지에 7번과 8번 그게 간접법의 문제죠. 간접법. 이렇게 잘 나와요. 간접법의 문제는 단기순이익이 주어지면서 조정할 사항을 열거해 주는데 뭐만 잘하면 답이 나오죠? 가산차감, 저기 가산차감 있잖아요. 막 그런 것만 잘 고려하면 답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주의할 게. 이 문제 풀 때 제가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요. 지금 그거까지 하면 오늘 끝나니까. 거기 1208페이지 보시면 문제 7번 보세요.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간접법으로 계산해라. 더하고 빼기만 하면 되는데 단기순이익 나와 있고 자 2,500원에다가
재고자산 감모차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고자산 감모차손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넘어가고요. 이따 얘기하고 감가상각비는 걔도 생각이 안 나면 안 되는데 감가상각비는 현금 유출이 없죠. 현금 유출이 없고 투자활동과 관련돼 있고 현금 유출 없기 때문에 얘가 당기순이익에 포함돼 있잖아요.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산해야죠. 가산. 이자 수익은 아까 재무활동이라면서요. 응? 재무활동이라고 했잖아요. 재무활동. 재무활동이니까 이자 수익은 제거해야 되니까 차감해야죠. 차감. 이자 비용은 재무활동이니까 가산해야죠. 유형산 처분 차익은 투자활동이니까 제거하려면 차감해야죠. 재고자산 증가, 얘가 영업활동 하려는 자산이죠.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차감해야 돼요. 미지급이자 증가,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가산해야겠구나. 그럼 틀리죠. 미지급이자는 이자, 재무활동이니까 고려하면 안 되죠. 증가감소 고려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만 지금 생각 안 했는데 재고자산 감모차손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게요. 걔를 고려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놔둬야 돼요. 그래야 답이 맞고 고려하면 틀려요.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그거까지만. 그게 어디를 봐야 그걸 알 수 있냐면은 1133페이지. 1133페이지요. 거기 중간 밑에 보세요. 1133페이지. 한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밑줄 쳐야 돼요. 거기 한편. 당기순이익에서 영업현금으로 관련된 손익을 제거함에 있어 주의할 점은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손익이라 할지라도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부채 관련 손익, 대손상각비, 감모차손, 퇴직급여 등은 제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이므로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부채 증감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정되기 때문이다. 자, 먼저 대손상각비 설명을 좀 할 건데 거기 1130페이지 보세요. 1130페이지 보니까 손익계산서에 판관비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 대손상각비가 있죠. 대손상각비가 얼마 있어요? 5,000원 있잖아요. 5,000원 있는데 대손상각비 5,000원이 분명히 무슨 활동 관련되면 영업활동 관련돼 있고요. 매출 채권과 관련돼 있으니까 영업. 그러면서 얘가 뭐가 돼? 이게 현금 유출이 없어요. 현금 유출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기 순이익 출발했을 때 현금의 흐름을 찾자 그랬으니까 현금의 유출이 없으면 가산시키자 해서 감가상각비는 가산시켰잖아요. 아까. 그러면 대손상각비도 현금 유출이 없으니까 얘도 가산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밑주셔드린 게 뭐냐면 영업활동과 관련된 거는 그게 현금 유출이 없다 하더라도 그 대손충당금하고 매출채권 요거를 이렇게 증감액을 반영했다면 그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을 그러면 이걸 추가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5,000원 저기 반영했어요 안 했어요? 반영 안 했는데 답이 맞았죠. 이걸 반영하게 되면 답이 달라져야 돼요. 뭐냐면 대손상각비 5,000원만큼 가산시켜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가산 제거하려면 현금 유출 없다고? 그러면 이 매출채권 감소하고 대손상 증가하는 이 분석 있잖아요. 이 분석을 달리 해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매출채권 T계정을 이렇게 그리고 대손충당금 T계정을 아까 해봤었는데 기초금액이 11만 원이고 얘가 9만 원이잖아요. 얘가 5,000원이고 6,000원인데 우리가 요 대손상각비 5,000원이 그냥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인정하고 출발하면 이걸 인정하고 출발했기 때문에 요 증가감소만 반영하면 됐는데 만약에 요 5,000원을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라고 가산시켜버리면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해줘야 되냐면은 충당금 때문에 결국 채권이 감소하면서 현금 안 들어온 금액을 찾아줘야 돼요. 찾을 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5,000원 여기 들어가니까 4,000원만큼 요게 대손 처리되면서 4,000원만큼 채권이 감소되죠. 그러니까 11만 원에서 9만 원으로 가는 건 얼마에 보니까 2만 원이 주는 건데 2만 원이 줄어서 2만 원이 현금이 더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2만 원 중에 4천 원만큼은 대손 때문에 준 거거든요. 대손 때문에 준 거니까 실제 현금이 더 들어와서 준 거는 16,000원 뿐이에요. 16,000원. 아, 현금이 더 들어온 건 16,000원이구나 이렇게 분석이 돼야 되거든요. 현금 유입액이. 그러니까 얘 가산시키고 16,000원 더하니까 두 개 더하니까 얼마예요? 21,000원이죠. 그게 이거랑 같은 거예요. 21,000원. 그러니까 요 대손상각비를 그냥 인정하고 출발하면 뭐만 하면 돼요? 그 증가 감소만 분석하면 답이 맞아요. 그런데 요 영업활동 관련된 비용을 가산시키고 출발시키면 이렇게 실제 매출 채권이 감소하면서 현금 들어온 금액을 찾아줘야 돼요. 그래야 두 개 조정했을 때 맞아요. 지금 설명한 게 이해되면 좋고요. 난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저렇게만 하세요. 저렇게만 하시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문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했을 때 절대로 대손상각비를 더하면 안 돼요. 저희 대손상각비 더하면 틀려요. 이렇게 증가감소만 분석했을 때 대손상각비 저다 더하면 틀린다니까요. 대손상각비 더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분석해서 실제 현금이 들어온 것만 찾아줘야 돼요. 그래야 맞아요. 저희 간모차손이 있으니까 간모차손까지 거기 간모차손 이거 일단 지우고요. 거기 손익계산서에 보니까 매출원가 얼마예요? 매출원가가 49만 2천원 비용으로 돼 있고 그다음 재고자산 간모차손 간모차손이 얼마라고 돼 있나요 거기? 2만원, 2천원.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매출원가 아니 47만 9천원이요. 47만 9천원. 그런데 요 47만 9천원에는요 2천원만큼 뭐가 들어가 있죠? 2천원만큼 평가 차손이 들어가 있죠. 평가 차손. 평가 손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2천원만큼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평가 차손도 그렇고요. 간모 차손도 그렇고 현금 유출이 있어요, 없어요? 현금 유출이 없어요. 이 간모 차손도 그렇고 평가 차손도 그렇고 재고 자산이 줄긴 주는데 현금이 나가진 않아요. 현금의 유출이 없으니까 얘네도 현금의 유출이 없으니까 저기다 가산시킬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 얘가 무슨 활동과 관련돼 있어요? 영업활동과 관련돼 있잖아요. 영업활동과 관련된 이 계정 과목에서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은 굳이 어떻게 가산시킬 필요 없다. 그 계정들의 증감을 우리가 분석했잖아요. 여기 상품의 증가, 재고자산 충당금 요걸 했잖아요. 요걸 했으면 굳이 이걸 다시 반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가지를 현금 유출 없는 비용이라고 가산시키면 분석을 달리 해줘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매출원가에서 2천원만큼이 재고산 평가 차손과 관련돼 있으니까 현금 유출 없으니까 가산하자. 가산. 간모 차손도 현금 유출 없으니까 가산하자. 2천원 가산하게 되잖아요. 이걸 저기다 집어넣으면 저기 없잖아요 지금. 이걸 집어넣으면 이 분석을 달리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T 계정으로 분석하고 이쪽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이라는 T 계정으로 분석하면 이렇게 얼마가 되냐면 이게 제로고 여기 2천원 되고 얘가 얼마였냐면 5만원이고 12,000원 되거든. 아니 62,000원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증가했는데 얘가 이렇게 증가한 건 결국 뭐 때문이냐면 여기 평가차손 때문이죠. 평가차손 때문이니까 2,000원만큼 걔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상품이 이렇게 감소하게 될 때는 요 간모차손 때문에 감소한 게 2,000원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상품이 증가한 걸 12,000원만 받잖아요. 12,000원만. 그래서 이거 두 개 네팅하니까 얼마냐면 10,000원만 이렇게 받는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상품이 증가하게 된 게 12,000원 증가한 게 아니라 얘까지 포함하니까 14,000원 증가, 14,000원. 아, 상품이 증가한 게 14,000원이구나. 얘를 고려하니까. 그럼 14,000원만큼 상품이 증가했다니 그만큼 감소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얘 더하고 14,000원 줄이니까 네팅하니까 얼마예요? 10,000원 차감이죠. 그게 요 10,000원 차감이랑 같은 거예요. 요 두 개 네팅했을 때 10,000원.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하면 아주 어렵잖아요. 이거 집어넣고 그걸 고려해서 이게 전체 증가한 게 얼마인지 해서 이렇게 분석하니까. 근데 어렵게 해서 나온 결과나 우리가 아주 손쉽게 해서 증가 감소만 빼서 나온 결과나 같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했을 땐 절대로 얘를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풀었던 그 객관식 문제, 그 객관식 문제에서 재고 자산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 나왔어요, 거기. 그 1208페이지에 재고 자산이 증가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재고 자산이 증가했다는 얘기가 이거 분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얘가 주어져도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하면 안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때 간모차손 더하면 안 돼요. 그럼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같이 한 거는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제가 한 게. 근데 원래 했던 걸 잘 하시면 되고 뭐 이것까지 하면 더 좋고 근데 똑같다는 거 아시면 되고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했을 때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에서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 생겨도 여기다 고려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오시면은 그 세부적 고찰한 다음에 19장, 20장 그렇게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